뭔 소리야? 일본 철도가 한국 지하철에게 뒤처진다고. 일본 철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 유학생. 한국 지하철 환승해보고 경악합니다. 영국 한 대학교에서 교통계획과 학생들이 세계 교통 시스템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강의하는 교수님을 향해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불만이 가득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영국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각색해서 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아이비라고 합니다. 저는 교통계획 및 정책학과에 재학 중으로 미래 교통 시스템의 효율적인 계획 및 정책 개발을 중점으로 배우며 연구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강혜중 교수님이 세계 지하철에 대해서 토론을 주재하는 중에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인 유학생이 화가 잔뜩 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토론은 얼마 전 도시계획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루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도시형 지하철에 대해 연구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순위는 도시에서 얼마나 접근하기 편리하고 또 편의시설, 냉난방, 화장실, 반려동물, 자전거, 특히 제일 중요한 운행요금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겼다 했어요. 결과는 일본 도쿄나 중국 상하이 지하철이 상위권에 있었으나 한국 서울 지하철이 1위였어요. 이런 순위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유달리 발끈한 학생이 있었죠. 그 학생은 일본 유학생 유이코인데요. 그 이유는 본인 생각에 일본 지하철을 이용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자료만 보고 매긴 순위라며 불만을 표현했던 거죠. 이 학생은 평소에 조용하고 친절하며 학생들과 마찰없이 잘 지냈는데 일본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에 밀린 것을 듣고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유이코는 한국 지하철은 일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나 시스템으로도 일본이 1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이코 이외에 일본 유학생 다수의 학생도 교수님의 강의에 못마땅한 내색을 하며 한국에 뒤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교수님 발표의 객관적인 통계를 일본인 유학생들과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왜 불편한 표정을 짓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유이코에게 들어 알게 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철도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유이코와 한국 유학생 지희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친구지만 한국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유이코를 보고 지희가 기분 언짢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희는 일본인들 기분 나빠하는 거 이해한다며 웃으며 지나가더라고요. 암튼 토론은 토론으로 끝내야 하는데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은 이번 발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투덜댔어요. 교수님은 불만을 표현하는 일본 유학생에게 방학 중 연구 경비로 일본과 한국 지하철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논문을 써보자고 제안했어요. 교수님은 참가할 학생 중 불만을 표현하는 일본 학생 1명과 영국 학생 1명, 한국 학생 1명, 교수님 총 4명이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다행히 모두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함께 가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지하철에 비해 한국 지하철이 순위에 앞서 있어서 서로 경쟁 심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런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각자 발표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가 영국인이지만 오래된 영국 지하철 시스템에 매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얘기했죠. 사실 새벽에 지하철 타러 간 적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하철은 오지 않고 무려 1시간이나 지하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시간 지켜오지 않는 지하철을 새벽에 기다리는 것은 너무 무서웠어요. 러시아워일 때는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서 서로 부딪혀 불쾌했던 적도 있었고요. 급한 일로 움직일 때 수시로 지연되는 지하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불만은 오래된 지하철 역사로 자부심은 있으나 관리가 허술해서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유사한 경험을 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셨죠. 이런 불편함으로 영국 지하철 역사를 자랑만 하지 말고 발전되고 앞서가는 일본과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자는 거였어요. 어느새 학기는 끝나고 방학이 됐어요. 교수님과 함께 친구와 짐을 싸서 즐겁게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로 바로 가서 쉬면서 다음날 위해 미팅을 했어요. 일본 지하철 운임 방법은 교통카드와 일반 티켓 동시에 사용 가능했어요. 다음날 지하철 첫 인상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개찰구 찾는 것부터 어려웠고요. 우리는 서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유이코는 우리를 쳐다보며 본인이 늘 사용하던 지하철이라 당연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인은 잘 사용하겠지만 저희들은 처음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라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첫 인상의 점수는 좋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하철 환경을 확인하러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물품 보관소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동전이 필요했어요. 물품을 보관하려면 미리 동전이 필요했거든요. 보관소 옆에는 동전 바꿔주는 노인이 있었어요. 주변 환경은 깔끔해서 좋았어요. 유이코는 늘 이용하던 지하철이라 불편한 점을 모르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지하철 승강장에는 사람 키 정도 되는 스크린도어가 있었어요. 영국은 스크린도어가 아예 없는 곳이 많은데 일본 스크린도어는 그래도 안전하게 보이더군요. 유이코는 스크린도어가 일본 역사에 모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드디어 지하철을 탑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날은 날씨가 매우 더웠어요. 지하철 객실에 들어갔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많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고령화로 노인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선풍기를 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시 지하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행요금이잖아요. 운행요금은 비싸게 보였어요. 특히 환승이나 정거장 수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죠. 유이코는 운행요금에 대해서 비싸지 않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보고 느낀 것을 태블릿 PC에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다 보니 그리 장점이 별로 없더군요. 일본 지하철 좀 더 이용해보고 승객이나 역무원들과 인터뷰도 해보려고 계획을 더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승객과 역무원에게 몇 마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나 개선할 내용보다는 유이코처럼 큰 불편을 못 느낀다고 했어요. 이제 일본 지하철 여행을 마치고 일행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피곤했어요. 지희가 한국에는 찜질방이 있는데 피곤할 때 다녀오면 시원하다고 해서 모두 찜질방으로 갔어요. 여름에 찜질방이라고.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한국 문화라고 하니 가보기로 했어요. 여름인데도 찜질방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도 있었고요.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뜨거운 황토방이 있었고 반대로 시원한 아이스방도 있었어요. 우리는 신기하기도 하며 황토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이스방에도 들어갔는데 정말 시원하더군요. 정말 한국 찜질방 대단한 사우나라고 생각 들었어요. 찜질방에서 나와 한국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식당을 갔어요. 지하철 경험도 해야 하지만 한국 여행 왔으니 맛집도 가봐야겠죠. 맛있는 한정식을 먹어보기로 결정하고 한우 불고기 한정식을 시켰어요. 정말 많은 반찬과 뜨끈한 된장찌개, 한우 불고기가 나와서 감탄하며 먹었어요. 찜질방을 다녀오고 식사까지 해서 그런지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한국 시차도 있어서 숙소로 돌아와서 바로 잠을 잤어요. 꿀잠을 자고 다음날 정말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 일정을 위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하러 갔어요. 물론 한국 지하철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노선을 타보기로 했죠. 한국 지하철에 대해 첫 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일본 지하철을 보고 와서 그런지 기대가 되었죠. 지하철은 세계 어디나 환승이 있는데 한국은 원스톱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역사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 큰 장점이었어요. 특히 바닥에 노란 유도선이 눈에 띄이는데 노약자, 장애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만든 한국 지하철역은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있었는데 설치를 계속하고 있어서 승강장 설치율은 더욱 높아질 거라 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기로 했어요. 주변은 매우 깨끗하고 청결해 보였어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손잡이도 먼지 하나 안 보일 정도 깔끔했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인 것은 미화원 직원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도 청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니코는 한국에 와서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 지희는 밝은 얼굴로 여기저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지희는 우선 카드 한 장씩 나누어 줬어요.
이 카드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티머니 카드라고 하며 서울 어디든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 카드는 바꿀 필요 없이 편의점, 은행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티켓 자동 발매기에서 일회용 카드 구매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티머니 카드만 있으면 매번 구매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운행 요금은 10km 기준이며 카드로 구입하면 1,250원이고 현금으로 자동 매표소에서 구입하면 1,350원이라고 하네요. 참 카드로 결제할 때는 가는 거리와 환승 구간 추가 요금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 결제가 되므로 신경 안 쓰고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 매표소에서 구매를 하면 구간별 가격이 추가되므로 거리에 따라서 결제금이 표시되어 금액만큼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도 현지인처럼 카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일행은 티머니 카드로 출입구에서 결제하고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내 표지판과 유도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내 표지판은 목적지까지 가는 지역 이름을 잘 표기되어 있었고 또 따라가면 되는 유도선도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것은 세계 지하철에도 잘 없는 표시이고 일본에서도 많이 없었던 유도선입니다. 한국 지하철은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지하에 내려와 보니까 정말 놀랄 것이 많았어요. 쇼핑센터, 편의점, 빵집, 옷, 화장품 가게, 화장실 등 지하철 타는 곳인지 쇼핑센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있어서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일행은 우선 일본과 비교가 되는 것을 찾았어요. 일본에서 물품 보관소를 봤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찾아봤어요. 역시 물품 보관소가 있었어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IT 국가답게 티머니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품 보관소 빈칸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미리 예약도 가능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본 유이코는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이때부터 유이코는 충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유이코는 충격을 받았으나 모든 것을 인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지하철을 못 타봤거든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자마자 크게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스크린도어였어요. 런던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오물이나 휴대폰, 에어팟 등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가끔 선로에 떨어져 큰 사고도 나고요. 런던시 지하철은 1863년에 처음 개통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개통되어 많은 역들이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스크린도어를 보니까 사고도 막아주지만 소음도 많이 줄여주는 것을 알았어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은 일반 기차역과 마찬가지로 열차 소음도 크게 났습니다. 이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조용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스크린도어를 비교해보니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일본의 스크린도어는 사람 키 정도 되는데 불안전한 모습에 지하철 소음과 먼지가 날리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완전히 막아놓은 스크린도어로 안정감이 더 들었고 지하철 소음이나 먼지가 날리는 것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생각드는 것이 있어요. 표지판에 다음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실시간 보여주는 디지털 안내 표지판이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열차 도착 시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요. 이유는 지연 없이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도착을 하는 지하철 시스템 때문입니다. 유이코는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또 할 말을 잊었는지 우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보기 전까지 인정을 안 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유이코는 일행과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객실에 들어서며 또 놀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원함이었어요. 여름이다 보니 냉방은 지하철에서 필수이잖아요.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은 일본에서 본 선풍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겨울에도 난방 시스템이 여름처럼 똑같이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지인은 저에게 겨울에는 좌석에도 온열 기능이 있어서 엉덩이가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이런 기능 만들게 된 이유는 나중에 역무원과 인터뷰할 때 알았는데요. 서울 지하철 냉난방에 대해 불편 민원이 하루에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을 위해서 에어컨을 약강으로 조절되는 기능이 개발됐고요. 겨울에는 난방 온도로 추위를 타는 승객을 위해서 좌석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너무 부러운 한국 지하철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런던의 지하철 생각하면 정말 부러워요. 우리는 이렇게 승객을 위해서 운행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지하철역 전체에서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또 경악했어요. 정말 런던보다 끊김없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료 서비스로 사용 가능하다니. 한국인들 지하철에서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경험한 것은 환승이었어요. 지희가 말해준 대로 티머니 카드만 출입구에 갖다 대면 지나갈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서울 환승 시스템 정말 놀라웠는데요. 지희에게 얘기 들었지만 지상에서 시내버스와도 환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환승은 가능하지만 불편하고 비용이 비싸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이유는 일본 환승 요금은 기본도 비싼 편인데 정거장 수가 많아질수록 추가 요금이 늘어나거든요. 더구나 같은 지하철 노선이 아닌 다른 회사 노선으로 환승했다면 요금은 더 비싸졌어요. 또 환승 이동 시간이 길고 안내도 불편했고요. 환승 시스템의 양국 차이는 유이코도 바로 느꼈는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환승하면서 승강장에 서 있는 한국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승객들은 지하철 객실 출입구 양쪽으로 서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환승을 하고 지하철을 탑승해보니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요. 핑크색 임산부 전용 좌석과 노약자 장애인 전용 좌석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적거나 많아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자리는 비어있거나 승객이 앉아있다고 해도 이분들이 오면 양보를 해주었어요. 일본도 질서의 나라이기에 양보의 미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은 일본에서 봤던 것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지하철 투어를 마치고 유이코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알았는지 지희에게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세계 교통에 대해 관심 있어 한국 지하철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 통해 미리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선진국형 세계 최고의 지하철 국가라는 것 확인이 되었어요.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서 지하철 이용은 또 다른 관광 코스라고 꼭 이용해보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은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지하철 교통카드와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외국인들이 견학 와서 많이 배워간다고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 지하철 탐방을 위해 기사를 찾아봤었어요. BBC가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니 서울 지하철을 소개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가 차량에 설치한 것은 2009년으로 세계 최초 지하철 시스템이랍니다. 이번 지하철 투어를 통해 세계 최고라는 것에 확신을 하며 정말 대단한 한국 IT 기술이라고 생각들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일 한국 여행 계획이 있는데 한국어가 자신 없어서 주춤한다면 지하철 탑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가 있고요. 모든 열차 안에서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을 해주고 있어서 여행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고 환승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그래서 서구권 외국인도 서울 지하철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일본인 유학생 유니코는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고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 지하철을 경험해서 일본보다 편리한 시스템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객관적인 지표가 발표되어 있는데도 한국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칸센이라는 고속철도의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신칸센은 1964년 개통되어 세계 최초 고속철도로 인정받았고 수많은 철도 기술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유니코는 이번 한국 지하철 투어를 통해 서울 지하철 운영에 대해 인정하고 또 일본인들 한국이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은 IT 발전으로 한국과 일본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런던 지하철은 1863년 1월 10일 개통되어 161년이나 된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세상의 변화에 못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기술 발전을 배워 우리나라에 들여와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다시 한국을 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사연 마칠게요. 여러분 영국인 IBC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마일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